주말 동안의 비트코인의 모습, 올라갈 듯 하다가 떨어져 버리고 떨어질 듯 하다가 올라가는 와리가리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투자자들로 하여금 골치를 아프게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의 골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절 휴일을 맞이해서 휴장한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죠. 자, 달러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지고 109.83포인트 어마어마합니다. 기세가 그칠 줄 모르는 달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9,748달러에서 와리가리를 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이 1,584달러로 힘을 좀 내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한편 달러 강세에 따라 가지고 유로 환율이 20년 만에 0.99달러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자, 유로도 기축통화 중에 하나인데 달러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후달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이 더블탑까지 나왔죠. 지금 더블탑 패턴까지 나오면서 추세를 무너뜨린 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유로. 뭐 지금부터 당연히 반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위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꽥꽥 오리 선생이 공유한 차트였는데요. 참고로 꽥꽥 오리 선생은 독일산 오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세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꽥꽥 오리 선생이야 뭐 워낙 부자라서 개인적으로 걱정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처럼 유로가 쩔쩔매는데 다른 나라 통화들 얄짤없죠. 한국 같은 경우도 환율이 1375원을 뚫으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까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가 이런 식으로 종횡무진 상승하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서 또 금리를 또 인상하게 되면은 더 강력해질 텐데, 다른 나라 경제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달러, 어쩌면 좋습니까?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라는 것은 달러가 지금 추세 저항에 맞닿았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이거 뚫고 올라가면 난리 납니다. 이거 뚫고 올라가면은 정말로 난리 나는데 다행히 베어시 다이버전스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 자, 과연 달러가 좀 조정을 받으러 내려올 수 있을 것인가?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상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긴축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 저도 이 불안불안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몇 번째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골치가 지끈지끈거리는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에 오펙 같은 경우는 10월 하루 10만 배를 감산에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나마 좀 떨어졌었던 국제 유가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될 것인가? 서민들의 허리만 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유럽에 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러시아가 가스관을 또 잠그자 유럽 가스 30% 급등! 최고치를 경신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 유럽 무슨 똥배짱으로 계속해서 약점 잡힌 상태에서 러시아한테 들이대는지 모르겠는데 공격도 못하죠. 러시아 핵무기 있어가지고 공격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아가리만 털다가 시민들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막상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결정하는 정치인들이나 리더들은 가스관이 잠기든 가스 값이 올라가든 상관 있습니까? 걔네들은 상관없어요.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유럽 쪽의 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이 정말 공포스럽게 느껴질 것 같은 유럽. 자,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소위 말하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이빨을 열심히 털었는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증시는 너무 빠르게 너무 멀리 움직였고 잭슨홀 이후 심리가 급격히 반전됐다는 것은 특히 가을을 앞두고 변동성이 한참 이어질 것을 뜻한다. 조만간에 지난 6월 저점을 테스트하게 되지 않겠느냐. 다음으로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의 최고 전략가도 한마디 보태기를 대개 9월 5일 미국 기준으로 오늘이죠. 노동절을 지내고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증시가 연중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기간이다. 계절적인 측면을 감안을 해봤을 때 몇 주 안에 증시가 저점을 재시험할 수 있다라고 마찬가지로 이 하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크로스마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봤을 때 약세장은 끝나지 않았어. 연준이 금융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제거하기로 작정을 한 만큼 시장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방구석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월가 빌딩 구석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 떨어지게 되면은 비트코인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죠. 손잡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서 한강으로 들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앙은행 측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국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데 우리도 동의를 한다. 해당 발언 같은 경우는 이란 쪽에서 먼저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시작하자. 러시아의 무슨 총리였던가 장관이었던가 그 양반이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동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달러를 반대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지금 암호화폐를 합법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달러가 금에 연동돼서 근본위제에서 운영이 됐었다라면 그 후에는 페트로 달러라고 해가지고 국제 원유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달러가 사용이 됐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런 달러의 역할을 비트코인이 살짝 뺏어오게 될 수도 있겠죠. 자, 달러를 위협하고 있는 비트코인, 밥그릇 내놔 이 자식아.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수요가 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살짝쿵 기대를 걸어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워싱턴 DC 법무부로부터 조세 회피 혐의를 받고 이 소송을 당한 마이클 세일러, 눈 하나도 깜짝 안 하는 것 같죠. 본인은 여전히 비트코인 관련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솔루션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거래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실사용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소송 따위 나를 막을 수 없다. 걸어봐 이 새끼야.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봅니다. 비트코인 레이어 뉴스레터에 의하면 1년 이상 이동하지 않은 비트코인 휴면 공급량 비율이 65.76%로 높은 수준이라며 가격 상승을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 회로를 한번 살짝 돌려봤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1년 이상 휴면 공급량 비율이 피크를 찍은 이후 수개월 동안 랠리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랑 함께 다니고 있어가지고 과거에 그러한 비트코인의 습관이,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래도 희망회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거래가 지난 5일 오전 크라켄 주소,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 주소로 5,000개의 비트코인을 옮겼다라고 하네요. 설마 팔려고 하는 것인가? 너도 나도 비트코인 약세를 예상하는 지금 비트코인 숏 펀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만 1,800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약세를 기회 삼아가지고 한탕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니들 뚝배기 조심해라. 날아가는 수가 있다. 자,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처럼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 세력들은 그냥 떨어뜨리거나 그냥 올리지 않죠. 뒤집고 흔들면서 다 털어내면서 갈 길을 가기 때문에 애지간한 이 트레이더들은 다 털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뚝배기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으로 크라켄으로 5,000개의 비트코인이 이동하긴 했었는데, 자, 지난주에 비트코인 바이낸스에서부터 6,003개가 빠져나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유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누가 사서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대를 살짝쿵 해보고,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보시는 상방향 채널에서 하방으로 이탈을 해버렸다. 만약에 4시간 봉이 19,500달러 아래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서 기술적인 하락가인 16,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16,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이전 저점을 갱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쌍바닥이 나올랑말랑 살짝쿵 약간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쌍바닥 안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볼륨이 떨어지면서 잠깐 한번 쏴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자,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마법의 똥대포 분석가의 분석. 그다지 많은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하는 똥대포 분석가인데요. 똥대포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이 비트코인이 주봉 200MA나 지지난 불장 고점을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12,500달러에서 13,000달러 선까지 밀리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에라이 개똥 같은 놈이 그냥.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엘리엇 웨이브까지 찍어주면서
하락을 예측하고 있는 똥대포 분석가, 그 다음에 알파BTC라는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저점은 깨지 않은 상태에서 확 내려가지고 18,000달러 선까지 내려왔었다가 강하게 반등 쳐가지고 여기 보고 계시는 빨간 망치로 숏들의 뚝배기를 다 깨버린 다음에 롱 치려고 기어들어와? 그럼 롱 뚝배기도 다시 깨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더 큰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너도 떡락충이냐?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과 미국 증시는 위기의 9월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떨어지면 뭐 주워야죠. 용기 있으신 분들은 뭐 숏을 치셔도 되고 그런데 뚝배기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이더리움 머지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 머지의 최대 수혜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더리움 W가 될 것인가? 이어서는 이더리움 분석 봤더니 헤드앤숄더가 보이더라 라고 코인게이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1427달러에 넥라인이 무너진다. 여기 있는 넥라인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126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헤드앤숄더가 나오기 전에 반등하는 경우가 또 허다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헤드앤숄더도 나올 때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머지 간드아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비트코인 따라가게 되겠죠.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를 따라가고 미국 증시는 달러에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도미노와 같은 이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세계. 잠깐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MBC에 이어서 이번에는 르노코리아와 샌드박스가 손을 잡고 본격적인 디지털 여정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르노에서 이러다가 메타버스 하나 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 버스가 그 버스 아닌 거 압니다. 그래도 재밌잖아요. 메타버스 타고 가자. 다음으로는 루나 때문에 피해를 본 또 다른 투자자의 사연이 소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투자자 같은 경우는 도건 대표나 테랄랩스를 원망하기보다는 거래소인 업비트에 한이 맺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업비트 때문에 루나를 못 팔아가지고 1억대를 날렸다. 50대 투자자 A씨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1억 5,600만원치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업비트에 걸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A씨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지난 3월 24일 자신이 보유한 루나 1310개를 팔고자 업비트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이체를 시켰는데 바이낸스 측에서는 이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면서 루나를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루나가 본인의 지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업비트 전자 지갑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업비트 측에서는 트래블루를 준수한 반환 절차를 준비 중이어서 바로 돌려줄 수 없다. 네 돈이지만은 우리 업비트가 잠깐 들고 있겠어. 왜냐? 법이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자 A씨가 처음에는 당연히 그래? 그러면 좀 기다리지. 라고 예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업비트가 무려 27번이나 반환 가능 시점에 문의를 했었으나 그때마다 업비트 측은 준비 중이다 라고 하면서 루나를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루나가 폭락하게 되면서 상패까지 이어지며 루나 가격이 1억 5천만 원대에서 빵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 같은 경우는 이름이 A씨인데 A씨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다가 화가 나가지고 소송을 걸었다라고 하네요. 자, 대한민국 거래소 업비트 투자자를 조지는 제대로 된 거래소다. 자, A씨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빡쳐가지고 지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상황. 개인적으로는 이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이 트래블을 핑계를 대면서 아무래도 업비트 같은 경우는 A씨와 계속해서 싸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당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냉철한 세상.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것은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보내는데 업비트에서 잘못 보내는 것 때문에 바이낸스가 돌려줬고 이 돌려주는 것을 업비트가 지네가 잘못해놓고 안 돌려줘가지고 코인을 안 돌려줘가지고 이 사단이 났다. 자, 믿을 수 있습니까? 업비트 답답한 회사다. 자, 한편 도건 대표는 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여전히 트위터상에서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유유자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공유를 하고 나는 트레이더 SG 분석가의
그런 트윗에 답글을 달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온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힘내라 토마토 광조댓 광고 봐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댓글 남겨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태풍 때문에 피해보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